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네. 그냥 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네. 뭐 그렇게 사시던 분이 되게 창업을 해서 좀 뭔가 기억에 남는 사례나 아니면 뭐 보람된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? 뭐 많이 계신데 뭐 네이버 쪽에 계셨던 분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개팅 회사를 만드셨는데 네.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무자본 창업을 통해서 이분도 앞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. 드러내는 걸. 근데 글을 써가지고 글이 반응이 나오니까 팟캐스트로 또 다시 또 오픈을 하셨는데 팟캐스트가 또 반응이 나오니까 또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파란만장한 창업, 무자본 창업 거절당하고 이 경험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가 직장 4년 다녔던 것보다 최근 6개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그 이후에 뭐 방송에도 나오시기도 했고 부모님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고마워하시고 저한테 뭐 선물 보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. 부모님이 네네. 예전에 뭐 직장 다니다 그만뒀는데 이제 사채를 썼던 여자분도 계셨어요. 하루랩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 밝혀도 되는 건가요? 네,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? 예. 근데 그분도 이제 사업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최근에는 또 책도 내셔가지고 그 책도 좀 잘 돼가지고 요새 그런 팬분들로부터 메일도 많이 받으시고 한다고 이분 부모님도 저한테 좀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런 분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업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뭐 책 쓰는 것부터 브랜딩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조언을 하고 계시죠 지금. 제가 경험을 한 것들 안에서는 다 해드릴 수 있죠. 근데 제가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고 그 한국에서도 돈을 투자를 많이 했지만 해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빨리 항상 캐치를 하는 편이라서. 영어 잘하세요? 영어 잘 못하는데 많이 듣는 관심 주제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거는 알아들으세요? 예, 그렇게 되더라고요. 부럽다. 한 2년 그렇게 해보시면 그래요? 예, 말을 못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국에서 적용을 시켜보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알려드리니까 이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그냥 컨텐츠가 온라인에 배포된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팔려고 한 상품들이 그냥 팔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. 우리 창업하는 게 그냥 단순히 돈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자유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만 핵심을 맞추거든요. 돈 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도랑 같이 올라가야 돼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툴들을 제가 접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크게 운영하시거나 자산을 크게 운영하신 분들도 저한테는 그런 식의 어떤 핵심 컨텐츠가 있는 거죠.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. 왜 저는 안 해줘요? 저희 남편 지금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데. 네? 할 수 있죠. 돈을 내야 되나요? 뭐 할 수 있죠. 저는 조금 그래도 뭐 조금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? 그럼요. 궁금한 점은 왜냐면 이렇게 기록에 남겨놔야 또 빼도밖에 못하시니까. 궁금한 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왔어요? 인사하고 또 오늘도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을 안 지는 우리 몇 년 됐죠? 우리 한 4년?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그 무자본 창업이나 이제 제로 창업을 정말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항상 한켠에 남는 뭔가 그것은 뭐냐면은 한계라는 부분이거든요. 한계 있죠.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자본이야? 그럼 나도 금방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운 문제잖아요. 그죠? 돈이 있으면 훨씬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이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서 생각해내야 되는 거는 훨씬 더 한참 높은 것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속도도 그렇고 뭔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. 있죠. 그 부분은 어떻게? 저도 그 한계를 많이 느꼈고 출발을 할 때만큼은 무자본으로 하자는 아직까지는 고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투자나 대출 받지 않고 좀 내 아이템을 좀 발굴해내는 것을 내 안에서 찾도록 하는 그 시간 정도는 분명히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부 지원금 같은 거를 주는 게 있거든요.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죠. 그 정도는 이제
꽤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네.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돈도 아무나 주진 않겠죠. 그쵸. 근데 재미난 거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. 제가 같이 해서 선매출을 냈고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다들 맞아요. 이런 지원금 받는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이 막 그냥 꾸며낸다거나 돈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. 꾸며내거나 맞아요. 이걸로 하는 거를 저희는 지양을 하는 거거든요.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무자본 창업을 해가지고 이미 매출낸 거면 이분들은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 끝난 거예요. 이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시장성이 이제 됐으니까. 네.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이 정해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번 받아본 시도를 해보고 이걸로 마케팅도 조금 도전을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깨보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만 하는 그 초기 단계만이라도 조금 무자본 창업으로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네.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정말 중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이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금도 그렇죠. 활용해서 네. 사업도 키워야 되는 단계가 있으니까. 네. 필요하죠, 자금. 네, 맞습니다. 궁금한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. 네? 지금 한 2년 차라고 합시다. 그런 사람이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. 없을 수 있잖아요. 와가지고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이나 해볼까요? 이렇게 지금 저의 그 멘트를 똑같이 했다. 어떻게 말씀하시나요? 창업이나 해볼까요? 그런 대화 많이 하지 않나요? 많이 있죠. 가게나 차려볼까? 이러잖아요. 막.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좀 원래는 친절을 한데 차갑게 얘기할 때도 사실 있어요. 아 그래요? 뭐냐면은 해야죠. 회사가 싫어서 창업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요.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도피하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하게 되면 왜냐면 창업했을 때 분명 그 이상의 도피할 만한 이유들이 생기거든요. 그렇죠. 힘들면 더 힘들었지. 그럼요. 또 도피하게 돼요.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그래도 본인이 최대한 적응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한번 해보고 났는데도 그게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창업에 대한 원동력이 절실함이 좀 생기지 좀 다녀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그것 때문에 창업해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말리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상사들한테 해봐야지 저렇게 다른 고객들한테 한번 대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창업할 때 다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역으로 직장을 고용하려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이 직장을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창업한다면은 이런 진상을 만날 수도 있겠지. 예를 들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분들한테 한번 설득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런 걸 최대한 해본 다음에라도 정말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좀 창업을 하도록 좀 권하는 편이죠. 도피를 위한 창업은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결국엔 창업에 다 도움이 된다. 그죠? 그렇죠.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 말고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. 직장 안에서. 그렇죠. 그러면은 창업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정말 3년 안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반 이상이고 너무 많잖아요.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뭐라고 보세요?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데.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내 안으로부터 뭔가 아이템을 발견하거나 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외부에서 아이템을 발견하는 거, 외부에서 뭐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, 요새 유행한다라는 거,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아이템 이거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내 일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혹은 내 자녀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, 내 가족에게 좀 필요한 문제를 꼭 해결해주는 상품이다,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들 아이템을 찾을 때 요새 뭐가 돈대요? 요새 유행하는 게 뭐예요? 다 밖에서 찾잖아요.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. 그냥 지속이 안 되죠. 그쵸. 근데 아까 계속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안에서 조금 찾아내는 기간을 가지는 게 지속성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나랑 링크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창업에 있어서는 내가 지속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 찾아내는 거 그거면 무조건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돈이 되는 기회가 오거나 방식으로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. 결국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어렵잖아요, 그죠?
이때까지 안 배워서 그런 건데 네. 이거를 알려주는 곳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했고 심리학이나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을 같이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네. 생각보다 빨리 찾아내는 분들이 생기고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 훨씬 속도는 또 빨라지죠. 지금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? 네이버 카페. 네, 뭐 카페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이런 진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안에 속해 있으면 환경이 완전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빨리 찾아내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